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복습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실 텐데 오늘 우리가 이제 정리할 문제는 이것도 행정입법 문제입니다. 행정입법 문제인데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문제를 뜯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공부할 때 처분성이 인정된다, 부정된다는 말 많이 공부하셨죠? 자, 질문. 처분성 인정되면 이거를 취소해 주세요라는 뭐의 대상이 됩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처분성이 부정된다면 항고소송 대상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처분성이 있는 거 없는 걸 따질 때 뭘 가지고 따진다고요? 그 어떤 행위가 구체적이고 직접 상대방의 권리나 의무에 뭐 한다고요?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상대방한테 영향을 미치면 그거는 무슨 성이 있다 그래? 처분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항고소송 대상이 돼. 근데 그렇지 않은 건 처분성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공부 많이 했던 게 처분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무슨 행위? 행정행위였잖아요. 자, 여러분들 행정행위인데 여기 보세요. 조례 있죠, 조례. 여러분 조례는 누가 만들어요? 지방의회가 만드는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얘는 법이에요, 법. 그럼 여러분 우리 배웠죠? 원래 법은 개별적 구체적입니까? 일반적 추상적입니까? 일반적 추상적이야. 그러면 얘는 원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잖아요, 법이니까. 그러니까 조례는 원래 이거를 취소해 주세요라는 항고소송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자, 그 조례가 우리 배우셨죠? 두밀분교 폐지조례 기억납니까? 그 두밀분교 폐지조례처럼 한정된 사람들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두밀분교 폐지조례는 조례를 통해 가지고 두밀분교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다녔던 애들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를 주죠. 그러니까 그 조례는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밀분교 폐지조례처럼 이런 영향을 주는 조례들은요, 그럴 때는 조례지만 소송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대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보시면 조례가 집행행위, 매기업, 계기업체도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면 이건요 당연히 무슨 성이 있다? 처분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처분에 해당하는 거 아시겠죠? 맞습니다. 원래 안 되지만. 그래서 일단은 1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자, 법규명령 위임의 근거자 이런 겁니다. 보세요. 법률이 있고요. 이거에서 위임을 해서 근거 해가지고 법규명령을 만들었습니다. 됐죠? 그런데 나중에 이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판단을 받은 거예요. 위헌 판결을. 그 위헌 판결을 받으면 이 법률은 유지됩니까? 위헌 판결을 받았으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지겠죠. 없어졌으면 이제 위임도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 명령은 지금 이제 위임평 받으니까 법률이 위헌 판결 받으니까 위임이 없어지니까 명령은 지금 위임이 있습니까? 위임이 사라져 버렸으면 사라졌잖아요. 그럼 당연히 위임도 없으면 명령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일단 얘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얘가 위헌 먹으면 얘는 사라지고 그럼 근거도 사라지고 얘는 무효지 뭐. 그래서 법규명령의 위임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선고되면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효력을 상실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상위 법에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상위 법령에서 여기 보시면 시행규칙 있죠?
시행규칙에다가 세부 사항을 정하라고 위임했어. 여기다가 정하라고 여기서 이렇게 위임을 한 거예요. 위임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러분들 자 질문 이거 오해 많이 합니다. 시행규칙은요 형식이 법규명령입니까? 행정규칙입니까?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잖아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만든 법규명령은 무슨 법 시행령이라고 하고 그죠?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만들면 무슨 법 시행규칙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규칙은요 규칙은 당연히 법규명령입니다. 근데 이 시행규칙을 우리 학생들은 규칙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고 행정규칙 이렇게 생각해요.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시행규칙은 뭐라고요? 법규명령 형식이에요. 그러면 상위법에서 법규명령한테 이거 정하라고 위임해 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위임했음에도 이를 고시 등 뭘로 정했다고요? 행정규칙. 그러니까 고시 등 행정규칙에서 정했다면 이 행정규칙은 상위법에 위임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잖아요. 그죠? 안 받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 여기다가 정하라고 했지 행정규칙에다가 정하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다 정했잖아. 그럼 얘는 법규명령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행정규칙이 상위법하고 결합해가지고 법규명령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려면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임이 있어야 얘하고 결합해서 법규명령이 되는데 여기는 위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법규명령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잘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라고 위임했는데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을 정했다면 이때 고시 등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되는 거 아닌가 아시겠죠? 맞아요. 네, 맞는 지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됐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 지문이거든요. 보세요. 우리 법규명령 형식의 그죠? 뭐예요? 행정규칙입니다. 자,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내용이 뭐예요? 행정규칙이야. 그러니까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내용이 행정규칙일 때 우리 판례에는 이거를 두 개로 나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두 개 나눠가지고 이게 법규명령 형식 중에서도 뭐라면 대통령령 형식이야. 대통령령 형식인데 내용은 행정규칙인 거지. 이러면 우리는 이걸 우리 판례는요 법규명령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판례가. 두 번째 얘가요 법규명령 중에서도 뭐라고요? 부령이야. 행정각부 장이 만드는 이거야. 그럼 이거는 우리 판례가 뭐로 본다고요? 이거는 행정규칙으로 본다. 이거는 꽤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 문제 가볼게요.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이네요. 그럼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까? 부령입니까?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죠. 아시죠? 시행령은 시행규칙이 부령이고 대통령령이에요. 근데 대통령령인데 형식은 대통령령인데 여기에 별표 이게 내용이 행정규칙인 거예요. 이게 별표가.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죠. 이거면 결론적으로 판례는 뭐로 본다? 법규명령으로 봐. 따라서 대통령 형식으로 규정돼 있으나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여러분 행정명령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행정규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규칙.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습니까? 이거는 행정규칙이 아니고 법규명령입니까? 법규명령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잘못된 지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정리해 본다면 이 문제는 답이 뭐라고요? 4번이죠. 다시 한번 무슨 법 시행령 별표 이렇게 나오죠. 시행령 별표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무조건 법규명령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촉진법 여기다만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 시행규칙 별표 이러면은 이거는 뭐라고요? 행정규칙이 맞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문제는 4번이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 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혹시라도 모르는 질문이 있거나 이러면은 꼭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짱봐.